책을 보니까 제가 2023년 2월 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책을 그때 구입하고 나서 한참 읽다가 에, 이제 9월 돼서 10월 책은 뭐로 할까 한참 정할 때 그때 공투만님의 그 북랜드에서 강의하고 후속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그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 진나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로 하자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음, 네. 괜찮아요. 음,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챕터 1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땠는지 등등등 자유롭게 또 공유 가능하신 만큼, 오픈이 가능하신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저와 독서 모임을 하셨던 분이 거의 대부분이셔서 저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보면 우선 자기탐색 독서 모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누군가에 대한 소개와 이 본진류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신 거 위주로 또 공유하고 파트 1에 대해서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성장 스쿨에서는 7월부터 독서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다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으로 하게 됐네요. 그리고 내면 소통은 특별히 김주환 교수님이 기존의 회복 탄력성 책을 쓰시고 나서 이렇게 내면 소통 무려 3cm나 되는 벽돌책을 우리가 2달 동안 진행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0월 되면서 본질 육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요석이고요.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지부장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자격은 메인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 상담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교류 분석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11월 4일이 되면 2023년 연차 학술대회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에서 계명대학교에서 있거든요. 그때 이 교류분석 상담 전문가가 교육 영역도 있고 상담 및 치료, 심리치료 영역이 있고 또 조직 영역에서 이 마스터 코치라는 자격이 영역별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두 꼭지에서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개 사례 발표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교육, 조직 영역에서는 도박 중독 청소년, 특히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그 소년 수강 명령 대상자를 집단 프로그램 했던 것을 또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로 요즘 바쁘게 분주하게 보냈는데 오늘로써 공개 사례 발표 원고까지 다 발송을 하고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6년 동안 중독 분야에, 19년 동안 중독 분야에 있었네요. 그래서 중독 전문가,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의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이렇게 종이책 공저 작가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전자책으로 조금 더 많이 발간을 하고 싶은데 그 텀블벅에서 그 펀딩을 통한 전자책을 좀 도전하다가 실제 올리지를 못하고 일반 뉴페이퍼나 이런 쪽으로 좀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방향을 좀 틀어볼까 이렇게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폼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보니까 변함이 성장하고 싶은 것은 자아 탐색과 성장, 연결을 해보고 싶다. 또 내면 성장하고 싶다. 작심삼일이 아닌 마인드셋을 확립해보고 싶다. 고유하고 차분한 나가 되어보자. 인간관계 지혜롭게 하기. 건강한 나를 찾고 청소년 아들 지혜롭게 잘 키우기. 제대로 된 육아정신 기르고 싶네요. 나와 아이의 성장 육아.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 그대로 이렇게 복붙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입장해 주신 분, 저거 내 글인데? 내가 쓴 글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와 함께, 본질 육아 자기 탐색을 나는 어느 정도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탐색을 하고 싶은지 자기소개 겸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 멤버 소은수 선생님 먼저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은순이고요. 저는 그 본질류가 처음에 책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목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영유아기 이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의 책이겠다라고 싶어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효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아이 물론 아이 양육 책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이 봐도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쪼끔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읽으면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성장됐나 그거를 좀 볼 수 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이 어 단문이면서 쉽게 익히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특히 더 책이 맑아요. 읽기가 굉장히 맑아요. 뇌가 맑아요. 그냥 잘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쉽고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책이어서 읽기도 좋으면서 또 편안하게 나의 그 나의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지? 이렇게 잘 성장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어떤 거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 변천사.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울 때 막 되게 좀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로 발전해 왔는지 그것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네. 다른 분? 우리 다음으로 조현미 선생님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현미고요. 선생님처럼 아산에 살고 있고, 지금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내면 소통하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계속 선생님 하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고, 소은순 선생님처럼, 왠지 저희도 애들이 좀 커서 대학생인데, 본질 육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이거 너무 애들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같이 또 하게 됐고요. 여기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본질에 충실하자. 이 부분이, 좀 힘을 빼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냥 사이버로 이제 편입해서 상담 심리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선생님한테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 그 교류 분석 얼마 전에 강의한 거 듣고 바로 신청을 해서 제가 어떤 걸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심삼일이 아닌 마인드셋 확립을 썼는지 어떤 거를 썼는지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작심삼일이 나네요. 아닌 마인드셋 확립은 남자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안 아 들어오셨네요. 그럼 연락을 해봐야 네. 될 그럼 것 제가 같아요. 어떤 걸 새로 안 써주셨어요.
구글 폼 제출을 안 잘 하셨습니다. 모르시네요. 내면 아, 소통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자동, 네, 돈만 아, 그래서 입금하시고. 어쩐지.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썼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럼 저 나름대로 없습니다. 이번 목적을 한번, 네. 성장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끝나기 전에 작성하고 싶은 거 정리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누가 해주실까요? 공투맘님? 박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박춘희라고 하고요. 저는 온라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주유석 대표님께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친분이 돼서 그 계기로 독서 모임을 들어오고 싶었으나 계속 못 들어오고 있다가 이번 계기로 들어오게 됐고요. 일단 읽기 편한 책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면 소통은 조금 네,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들지만 했는데 여기에서 나쁜 엄마 예시로 들어주는 게 예전에 다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빨리 탈피한 게 참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애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에 음,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적은 건 이거예요. 제대로 된 육아 정신. 애들이 지금 다 컸긴 하지만 부모가 똑바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 애들도 그럴 것 같다 해서 저부터 조금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다 잘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부담되시죠? 다음은 권영신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름은 권영심이고요. 우리 그 지옥선 선생님하고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지우석 그 강의하는 것도 좀 들었고, 또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 청소년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고 함께 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지금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앞으로 또 좀 지혜롭게 인간관계 하고 싶었다고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어, 이렇게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는 거 잘 배워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훨씬은 아니지만 저보다는 좀 연배가 높지만 감성은 완전 소녀 감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 반쪽이 있는데 화면 켜서 자기소개할 수 있나요? 지호성 선생님, 호칭을 다 선생님으로 하니깐요. 네. 얼굴 보여주세요. 엉망인데. 엉망이에요? 네.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효서 선생님의 쌍둥이 언니 지요성입니다. 동생의 소개로 육아라는 본질 육아? 이 책을 네. 독서 모임을 같이 하자고 해서 동생한테 나는 애를 다 키웠는데 육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이게 부모를 포커스에 두고 둔 책이라고 해서 제가 밀리의 서재 책을 그 앱을 통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바로 다운받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부모로서 더 성장하고 그 성장한 저를 통해서 아이도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음, 어떻게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자, 본질류가 저자 같은 지씨예요. 진아영 교수님. 이 진아영 교수님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활동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해요. 근데 본인이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본질 육아, 이 본질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글이 본인이 옆집 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마 잘 익힐 거예요. 오늘은 프롤로그 파트 1, 그러니까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파트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아영 교수님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의 기본 원칙은 밥짓기 요법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밥을 지으려면, 특히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밥이 익은 다음에 물과 불의 세기도 있어야 되고 뜸을 들이는 그런 기간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쌀이라는 것은 밥을 지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재료.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보호해주고 또 물이라는 것과 불이 필요한데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과 보호다. 이 사랑과 보호는 양육자인 부모,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물과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불은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핵심으로 자라고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진아영 교수님은 기본 원칙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저의 핵심 신념은 저도 사랑과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가치와 마음 자세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참 많이 지었어요. 밥짓기 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호두까기 요법도 있습니다. 이 호두까기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과 약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일부러 억누르거나 그렇지 않고도 이런 단점이라는 껍데기 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당당한 자세로 호두 까는 거. 이런 요법들을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호두, 약점,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숨기고 나만 알아야지 쏙쏙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부모가 되자. 또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스스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장소며 부모로서 물과 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심어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제 진아영 교수님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누구 땡땡 내 자녀의 이름을 적용시켜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큰애가 서한이거든요. 그래서 서한이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은 존재야. 별에는 분하고도 갈라진 부분도 있어. 그런 걸 다 합한 것이 별이야. 사람은 누구나 더 잘하는 면도 있고, 더 못하는 면도 있고, 더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어. 그걸 다 포함해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별이야. 보석도 안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씩 흠이 있지만 그것까지 합해서 보석인 거야. 이 문구가 굉장히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교류분석 상담학회에서는 이렇게 스트로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런 스트로크는 접촉, 스킨십, 또 비언어적으로 보이는 눈빛, 표정, 감정, 소리 이것들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런 자극들, 칭찬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다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음식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받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나의 존재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 또 타인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스트로크를 어떻게 받고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데 이 스트로크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양육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스트로크를 잘 사용하면 교육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여기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은 존재야 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별이라는 이런 존재 자체가 어떻게 잘 들여다보면 흠도 있고 약한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분하고 갈라진 부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별의 세세한 면까지 다 별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요. 얼마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는 별 같은 존재야. 항상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러니까는 뭐 10분, 10초 동안 허그해주는 거, 간단하게 스킨십을 해주는 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 발달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 이런 단서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뭘 해주면, 심부름을 해주면, 이번 성적이 잘 나오면, 뭐 등등등 이런 조건을 걸게 되면,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이번에 뭐를 잘해야 될 텐데, 먼저 부모가 어떤 걸 제시하기 전에 자기가 선수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부모를 눈치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버릇들이기나 예의범절 가르치기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거에 조건을 거는 거 이런 것은 성장하는 데 많은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로크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릇들이기 뭐 손톱을 깨물어서 계속 그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조금 없애야겠다라는 의지로 부모가 조건으로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버릇들이기 이런 부분들로도 활용이 된다. 네, 하지만 조건을 걸면서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내가 존재하나 마나 이 세상에 살아 있으나 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절망스럽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게 교육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PTSD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장애로도 남을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보호를 하는 면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 스트로크를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스트로크 적용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는 난 내가 참 좋아. 그냥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고, 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좋으면, 수학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면, 그러면 아이고 이쁜 거, 이분 시험 잘 봤네? 라고 하면서 엉덩이 톡톡 두들기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면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때, 그럴 때 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라고 볼 수 있죠. 또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나는 네가 왜 이렇게 밉냐? 그냥 싫어. 미워 죽겠어.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이고 부정적인 스트로크라는 거죠. 조건적이고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엄마가 너한테 이러지. 잔소리할 때.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꼰대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조건적이면서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본진류가 책을 읽으시면서 실제로 자녀가 다 이제 성장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스트로크를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스트로크를 전달을 했고 그 전달한 것이 어떤 스트로크인지 종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스트로크를 하고 난 나의 느낌은 무엇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작성해 보시면 내가 스트로크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으로도 충분히 스트로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또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PDF 파일은 이제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한 번씩 메모하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라켓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책에도 나왔지만 핵심 신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각본 신념, 이런 감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부정적 그런 스트로크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도 못 받는데 살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나는 태어난 것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체념할 수 있는 거죠. 나조차도 내가 나도 K로 생각하고 있는데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나를 배척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념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나 자신, 타인 다 나도 K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도 나도 K인 거예요. 이 책에서도 핵심 신념이라고 나와 있는 그 페이지가 여기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핵심 신념이라고 나와 있는 A와 B, A는 바로 I'm okay라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 B는 I'm not okay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은 사람은 다 A로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타인을 바라보는 거,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 거기에 따른 내 감정과 행동,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의 내적 과정에서는 어떤 심리 내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되냐면 분노나 두려움이나 슬픔,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핵심 신념, 각본 신념이 형성되었을 때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이나 어조나 느끼는 감정, 정서, 또 하는 행동들, 이런 제스처를 보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자녀가 보고한 이런 내적 경험들을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떨 때 억울해. 엄마가 나 칭찬 안 해주니까 살기 싫어. 힘들어. 짜증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보고된 내적 경험으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이런 핵심 신념이 갖게 되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언젠간 난 미쳐버릴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라켓 감정, 이런 라켓 표현들이 있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 기억이 강화되는 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 할 일만 했다라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했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정서적인 기억으로 나는 뭐 자녀도 아닌가 봐. 엄마 아들도 아닌가 봐. 엄마 딸도 아닌가 봐. 내가 말한 거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해. 뭐 이러한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본인이 성장해서 부모의 입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스트로크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라켓 시스템과 핵심 신념과 또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 개념화 이런 도표 여기서도 핵심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친구가 심부름 해줬을 때 이런 자동사고 친구가 심부름 해주면 난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다가는 이 친구가 나를 또 찾지도 않아. 그럼 난 또 혼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사고가 주는 의미가 거절이라든지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렇게 인지 개념화하는 이런 도표의 상황에 따른 자동 사고, 감정, 행동 이게 핵심 신념으로 나타난 것과 다 같은 거예요. 약간 그 제시하는 형태만 다르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도박 중독자가 작성한 도박 일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도박을 하게 된 거,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결과로 인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일기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런 나는 누구인가가 이 책에서도 나타나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바로 20쪽에 나와 있죠.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1번 나는 대체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척도는 제가 제시해드린 이렇게 열문항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읽어보시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0, 1, 2, 3점으로 점수 합산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대체로 봐서 나는 실패자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점수는 역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고
하기에 좀 어렵다 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보실 분 계세요? 손수 선생님 대표로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생각이 안 해서 알겠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공개하기 어렵죠. 그러면 네. 제가 제 걸로 해볼까요? 작성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PDF 파일 들을 테니까 한 번씩 작성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 내 점수는 몇 점인지 계산해주세요, 합산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 이게 공개적으로 하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구글 폼으로 다시 드릴게요. 근데 그 계산 안 해봐도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30점 만점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아영 교수님이 자녀한테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될 거, 이렇게 4가지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 성실, 기여, 배려. 이 밥 짓기 요법이라고 했잖아요.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불의 조절로 필요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런 필요 조건을 충분히 맞춰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뜸을 대충 들이고 먹게 되면 맛있는 밥이 아니라 설익은 밥을 먹게 되죠. 이러한 것처럼 자녀한테 꼭 가르쳐야 될 이런 4가지가,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녀가 정말 원하는 그런 욕구,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들어보고 경청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이 문구를 읽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또 나눔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눔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또 부모 연습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다 작성해 보세요. 저도 지금 빼곡하게는 아니지만 글적글적 이렇게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책거리 하기 전에는 다 오픈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네. 밀리의 서재에서 나 몇 쪽까지 읽었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는데, 지효성 선생님은 특별히 어디가 심금을 울렸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음성으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신가요? 준비되신 분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조현미 선생님 해보실까요? 네, 저도 아직 본격적으로 읽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보면서 이 진아영 선생님 유튜브로는 몇 번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은 하신 것 같은데 자녀는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게 좀 없어요. 궁금했었고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몇 차례 시도했지만 안 KCM, 돼서. 네. 예. 그래서 이게 키우신 분이랑 또 그렇지 않고, 근데 상담으로 또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근데 네. 오히려, 뭔가 더 이상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객관적으로. 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는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아직 정확하게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저희가 그러면 31페이지까지 한 건가요, 오늘은요? 음. 오늘 1단원이요? 파트 네, 1이어가지고 여기 네, 네. 113쪽까지. 거기까지 한 거요. 네. 앞에 부분만 좀 봤는데, 마음이 좀 와닿은 게, 이렇게 제목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게 육아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 행복한 어른이 되자. 근데, 좀 행복한 어른으로서 과연 보여줬을까? 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아이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현재 그냥 국한에서 좀 뭔가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 눈에 행복한 어른이, 행복한 부모가 이번 주 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행복 그 자체를 느낀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주마님, 박준희 선생님. 네, 저도 많이는 못 읽었고요. 음.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저는 이 문장이 좀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은 한국이 고향이 아닌 세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어, 말자에 진짜 생각해보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세계에서 놀 거라는 거를. 음. 그러면서 앞에서 다 왜 제가 부모지만 제 부모 세대에 배웠던 거를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네가 똑같이 가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들한테 세대 차이나 그건 엄마 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내가 막상 부모가 됐을 때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철저하게 쟤는 아이지만 내 아이지만 저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는 걸 조금 분리를 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 틀 안에 안 하려고 맞아요. 하지만 자꾸 가두게 되는 현상이 음.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쟤들은 세계에서 노는 아이들이다. 옆 음. 동네가 막 일본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무럭무럭 확장해 나가는 내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하영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존스 홉스킨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 문제며 소통하는 거며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되기도 했고 또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 졸업을 해서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억양이라든지 사투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이기도 하니까 이 진하영 교수님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 본인이 직접 또 겪은 ADHD, 또 여러 가지 신체 질환 이런 것도 다 이겨낸 음, 장본인이니까 이런 다양한 삶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낳아서 기른 자녀는 없지만 조카를 통해서 얻은 것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또 서은지 선생님? 저는 그 제 책의 주제가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을 음. 주는 책을 썼다는 거는 제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자존감이 낮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 아이들,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내가 건강하게, 심리적인 건강함,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긴박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또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내가 나만의 행복한 삶,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아이 자존감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웠을 때에 아이들도 똑같이, 어, 내가 엄마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 신념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달라져야지, 어,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고 내 삶이 변화돼야지 아이들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여기서 배운 대로 그렇게, 어, 행동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진짜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복한 엄마가 된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엄마가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를 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음, 피나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정말, 현재 상태에 오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부모 연습 있잖아요. 부모 연습이 그냥 우리 아이가 아니라, 이게 제가 아이예요, 제가. 그래서 음, 저한테 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마음 깊이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 내 잠재력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거였는데, 그, 여기서, 어, 내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어,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아이를 이제 대하는 것도, 어, 요즘 아이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아이하고,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이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 말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아까 스트로크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대하는 태도, 이런 거는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 제, 내 자신이 좀 이렇게 변함으로써 예전과 다르게, 내가 아이를 그래도 믿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그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부딪힐 때 정말 등짝이라도 한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게 바로 이제 내 태도 자세를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태도와 자세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며칠 전에도 이제 그렇게 좀 그랬는데, 그렇게 네, 금방, 선생님 정리해 주세요. 네, 변하는 제 네. 자신이, 참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가장 마칠게요. 중요한 건 욕구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런 걸 찾아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도 결국은 자아 실현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원하는 걸 찾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잠재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부모 연습이기는 하지만 나를 자녀로 대입해서 AI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시 선생님이나 지우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패스할까요? 저는 다음부터 할게요. 오늘 처음이라. 알겠습니다. 네. 지우 선생 안 듣고 있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게 이 본진료가 이거 말고도 이제 PPT로는 드리겠지만 그 교양으로 읽는 생활 속의 심리 이야기, 인간 심리의 이해 책을 통해서 이 본질 육아에서 나온 그런 글귀들 중심으로 조금 담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로크라는 거 자체가 어떤 거다라고 풀이해서 또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교류분석 상담 자체에서 나오는 스트로크 인정 자극의 용어니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특히 자녀하고 스트로크 할 때 이런 예시들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좀 많이 사용했었지. 아, 이게 긍정적인 스트로크였구나. 이게 조건이었어? 나 무조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조금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스트로크를 내가 먼저 내밀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시험 삼아 이렇게 거짓 스트로크를 할 때도 있고 또 플라스틱 스트로크라는 거 그러니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플라스틱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스트로크 주고받기, 내가 누구한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스트로크를 주고받았는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신체적으로 어루만져줬는지, 스킨십은 있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 하나만으로도 뭐 우체통 활용, 생일 보드판으로 활용, 이런 서클 활동 이렇게 집단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손편지죠.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 손편지 쓰는 거 이게 이제 스트로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런 글귀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트로크 주고받고 축하받기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가 쓰는 용어는 스트로크 샤워라고 있어요. 물 한 줄기 주고 찔끔 맛보라고 던져주고 이게 아니라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샤워기로 물을 계속 뿌려주는 것처럼 축하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 됐어. 알겠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줘도 돼. 이렇게 할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스트로크를 주고 받고 하는 거, 이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 향상을 위한 10계명도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신념이라고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인지, 정서, 행동, 요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려지는 이런 생각들이 나의 신념 체계를 확고하게 믿고 있는 핵심 신념 또는 중간 믿음 이러한 것들이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이런 사건이면, 이런 환경이면, 나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대처할 수가 있는데, 예상 외에 갑자기
발생한 이런 사건들이고 환경에 접하게 되면 본인도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갖게 되는 이런 스키마 안에서의 잘못된 신념 체계는 또 뭔가? 그로 인해 그런 상황에 겪게 되면 나는 어떤 감정과 정서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로 논박해 보는 거. 이거를 하나의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변호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 이거를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I'm okay, you are okay 이거를 이제 인생 태도라고도 하는데 조에리의 창을 보면 이렇게 4가지의 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창문. 내가 얼마만큼 개방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또 내 자녀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나는 어느 형에 속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불어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 파트 2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제 오픈할 수 있는 만큼 또 공유 가능한 거, 실제 이번에 스트로크 작성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고 이런 부분 또 어렵고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렇게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 어땠는지 마무리 소감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사람당 15초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부터 소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목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요가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랑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팩트 있어요. 좋아요. 또 궁금한님, 박준희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심오한 독서 모임은 솔직히 처음이고요. 이게 전문적인 아, 내용까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책 보고 혼자서 왜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더 좋았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미 선생님이 저랑 독서 모임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네, 네,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배웠던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눔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탐색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소은수 선생님? 저도 전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를 같이 해주셔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는 원래가 이렇게 자기 탐색적인 인간이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도 계속 저를 탐색할 것 같아요. 심오하시네요. 자기 탐색적인 인간. 소은수 선생님은 소작가로 활동을 왕성하게 또 유튜브에서도 책을 읽어주고 저보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작가님이세요. 네, 그래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예사롭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권영신 선생님 소감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요. 네, 말하시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네. 다들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리고 잘해요.
저는 아직 책을 읽지를 않아가지고 책을 구입해서 꼭 읽어서 다음 주에는 같이 많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효선 선생님, 잠들었나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참여해 주셨고, 이 신청은 하셨는데 오늘 참석 못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굉장히 또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도 다음 한 달 안에는 한 번씩은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네, 네. 네.